안녕하십니까. 스텝 산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2024년 연간 전망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당연히 이제 시장이 어떨 것 같은 얘기를 했으니까 어떤 종목이나 어떤 업종이 좋은지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좀 간략히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제조업이 서비스업의 둔화를 방지 또는 만회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거기에 IT 하드웨어 관련된 투자가 있을 거기 때문에 생산성이 좋아질 거다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수출이나 무역이 좋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럼 수출이나 무역이 좋아지는 가능성이 높아져 버리면 결국은 중국이나 한국 같은 나라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 중국, 한국 위주로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IT 하드웨어 투자가 생기게 되면 물론 반도체는 올해 좋은 편이었습니다. 근데 반도체 중에서 엔비디아 같은 비메모리가 좋았고, 메모리는 최근 들어서 좋아지고 있고, 근데 이 메모리 중에서도 HBM과 관련된 후공정이 많이 좋은 상태였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그림은 스마트폰, PC, 이 디스플레이 관련된 밸류 체인이 내년엔 정말 좋아질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나 인도의 스마트폰 출하량이 드디어 회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쪽에서 내년에 기회를 찾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얘기 드릴 거고, PC 얘기 드릴 거고, 중국 이야기,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은 제가 요거 하나만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중국의 스마트폰 출하량이 많이 늘고 있는데 아이폰을 제외한 나머지 중국의 스마트폰은 전부 안드로이드입니다. 안드로이드가 잘 팔린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D램을 생각보다 많이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부품도 아이폰은 애플이 딱 자기가 관리해서 쓰는 반면에 안드로이드는 다양하게 우리나라 걸 좀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넓게 좋아지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올해 주가가 안 좋았던 퀄컴 같은 경우에는 다음 분기 중국 매출이 전분기 대비 35% 정도 늘 거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껴지는 것은 물론 다시 내년에 꺾일 수도 있지만 드디어 그동안 정말로 안 좋았던 범용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좋아지는 첫 해가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저희는 그걸 가지고 이 밸류 체인의 종목들을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이제 이게 연간 전망 자료고요. 저희 앱에서 다운받으시면 되는데, 이 105페이지의 요 밸류 체인을 저희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AP 칩셋,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의 두뇌가 되는 AP 칩셋이고요. 그 다음에 RFFE라고 통신 관련 부품, 디스플레이, 메모리, 그 다음에 칩 인 시스템, 모듈, 배터리, 뭐 이렇게 다 OS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OS라고 하면 알파벳하고 애플인데 이거는 뭐 그냥 너무나 큰 주식이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AP 칩셋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제 퀄컴, 애플, 삼성전자, 미디아텍, 유니속 이렇게 종목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 중에서 가장 괜찮다라고 느끼는 종목은 퀄컴입니다. 그러니까 퀄컴은 완벽히 스마트폰에 관련된 기업이고요. 그 중에서도 애플하고는 뭐 많지 않고 삼성이나 다른 지역에다가 스냅드래곤이라고 하는 이런 AP를 많이 내는 기업이죠. 거기다 이제 AP 로열티도 받고요. 이 두 가지가 제일 큰 비즈니스인데,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 세계 출하량이 이제 12억 대까지 깨지는 바람에 출하량 자체가 많이 줄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퀄컴이 주가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가 유지가 됐었는데, 만약에 지금 저희가 주장하는 사이클대로 물량이 늘어나는 게 나타나게 되면은 퀄컴 주가가 좋을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05페이지에 AP 칩셋에 있는 종목 중에는 제가 퀄컴을 좋게 보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RFFE라고 해가지고 통신과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에 저희가 꼽은 종목은 퀄컴, 콜보, 스카이웍스, 브로드컴, 무라타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종목들은 저희 강제구연권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골라놓은 건데, 이 중에서 저희가 콜보하고 스카이웍스가 좋을 수 있다라고 리포트에 적어놨습니다. 여기도 역시 퀄컴이 들어가니까 그냥 다 같이 퀄컴을 해도 되지만, 칩셋하고 이 RFFE 통신을 나눠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칩셋에서는 퀄컴이고 RFFE에서는 콜보, 스카이웍스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인데, 삼성 디스플레이는 비상장이고 LG 디스플레이는 한국 기업이니까 저희가 뭐 코멘트하기 적절하지 않은 듯 합니다. 근데 메모리는 이제 뭐 마이크론,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인데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은 저희가 월보, 지난달 월보, 그 전달 월보에서 계속 저희가 좋아하는 종목으로 들어갔었고요. 다행히 주가가 많이 오른 편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은 사실 아직 적자기 때문에 4분기, 1분기 흑자로 바뀌는 과정에서 주식이 한 번은 더 오르긴 할 텐데, 이 스마트폰 밸류 체인이 좋아지는 것 때문에 메모리가 오를 수는 있는데, 분명히
이미 조금 시세를 다른 아까 얘기 드렸던 AP 칩셋, 퀄컴이나 뭐 콜보 스카이웍스보다는 시세를 낸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시세가 더 안 난 종목들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 마이크론이 나쁘진 않지만 그런 차원으로 저희는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IS나 카메라 모듈에는 미국 기업보다는 이제 우리나라나 일본, 중국 기업이 많아서 요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뭐 소니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LG노텍, 삼성전기니 뭐 도시바 이런 게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냥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배터리야 뭐 삼성 SDI, 뭐 LG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그냥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은 저는 여전히 이 칩셋, 통신칩, 메모리 요걸 가지고 스마트폰 밸류 체인을 고민하시면 좋을 거고요. 조금 더 내가 공부를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좀 더 자세하게 이런 기업들의 또 벤더까지 다른 부품까지 고민해 보시면 저는 매우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PC 시장인데요. PC는 이렇습니다. 원래 옛날에 한 3억 6천만 대, 7천만 대 팔리던 게 계속 줄어가지고 2억 6천만 대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출하량이. 이게 근데 코로나 기간을 겪으면서 다시 3억 4천만 대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갑자기 이상하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22년에 무려 17%가 줄어요. 2억 8천만 대로. 그리고 올해도 1분기, 2분기, 3분기 데이터를 합쳐보면 1억 7천만 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4분기에 조금 늘어서 7천만 대라고 하면 2억 4천만 대거든요. 그럼 올해 또 17% 정도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 추세대로 줄어드는 거에 드디어 온 거예요. 2년 동안 안 팔려가지고. 그러면 내년 이 PC가 더 많이 팔릴지 안 팔릴지는 저희가 몰라요. 하지만 2년 동안 거의 뭐 그 1억 대가 줄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 속도로 안 줄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주식은 절대 수치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상대 변화율의 함수이기 때문에 2년 동안 10몇 %씩 감소했던 PC 출하량이 이제는 더 이상 감소 안 한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은 저는 PC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도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논리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요건 요 자료에 115페이지에 있습니다. 115페이지 혹시 갖고 계시면 좀 보시면 좋은데 당연히 PC에 들어간 건 CPU, GPU, 이것도 역시 메모리, 그다음에 SSD, 보드, 모니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모니터, 보드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나라 중형 기업 이런 것들 연구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시는 게 맞고 지금 미국이나 해외 주식 얘기할 때는 조금 빼는 게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CPU 하면 인텔, AMD 뭐 이런 거잖아요. 저희는 이제 여기서 인텔하고 AMD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엔비디아 실적이 엄청나게 특히 한 3분기부터 많이 좋아졌고 내년에 대한 기대도 엄청나게 큽니다. 내년 나스닥 EPS가 한 120불 정도 좋아지거든요. 120달러. 그중에 3분의 1이 넘는 수치가 엔비디아가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장에서 엔비디아 실적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AMD 같은 회사는 내년에 서버 매출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안 믿고 있죠. 인텔은 내년에 뭐 파운드리도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새 걸 한다라고 하는데 안 믿고 있죠. 그래서 주가가 물론 최근에는 꽤 많이 반등을 했지만 엔비디아랑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뭐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PC가 벌크로 볼륨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시장이 되게 되면은 올해 잘 나갔던 엔비디아는 뭐 당연히 좋겠지만 올해 상대적으로 못 나갔던 이런 인텔이나 AMD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저희는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CPU, GPU 단에서는 저희는 인텔하고 AMD가 엔비디아보다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D램은 역시 스마트폰하고 같이 맞물리는 거기 때문에 원래 D램의 항목이 서버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이 스마트폰, PC입니다. 원래 PC가 제일 컸는데 바뀐 거죠. 그러니까 영향은 적지만 아까 제가 스마트폰 말씀드릴 때 얘기한 것처럼 이 D램이라고 하는 게 스마트폰, 그 다음에 PC 벌크 출하량 늘어날 때는 반드시 수혜를 볼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SSD는 결국 낸드에 관련된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에 들어가지만 PC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뭐 마이크론, 웨스턴 디지털 이런 기업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냥 메모리를 사시는 거면 그냥 심플하게 종합 메모리 회사가 낫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더보드, 모니터, OEM 이런 거는 그냥 어떤 종목이 있는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중국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 정정영 연구원이 이 중국이라고 하는 여기 보시면 타이틀이 뭐냐면 다시 원래 자리로이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중국 내용을 보면 복귀라는 표현을 여러 번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년 동안 중국 주식이 안 좋았고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주식하는 사람이 보기에는 나라가 어떤지는 제가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식하는 사람이 보기에는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게 정상 방향으로 복귀할 거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큰 생각입니다. 이게 제일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이 회복이 되는 그림하고도 딱 맞물리거든요. 중국이야말로 제조업이 중요한 나라, 아직은 이니까. 그래서 그 관점에서 어떤 복귀가 되는지를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로 이렇게 됩니다. 떠났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주장입니다. 내년 1월 13일에 대만에 총통선거가 있는데 3차 대만 해협 위기 때처럼 이 총통선거 전까지 위기를 만들 수는 있으나 총통선거에서 만약에 중국하고 사이가 조금 좋은 국민당이 만약에 되게 되면 갑자기 유화적인 정책으로 바뀔 수도 있다. 지금 대만에 가고 있는 중국 관광객이 많지가 않아요. 많았다가 차행 인원되고 줄었다가 다시 늘고 있는 과정에서 코로나가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늘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국인들도 해외로 나가고 외국인도 복귀하고 이런 식의 사이클이 이번에 에이펙에서 미국, 중국 만난 것도 그런 일환이다. 그래서 떠났던 외국인들이 돌아온다. 외국인들의 복귀라는 표현을 썼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시장이 정상으로 복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가 많은 건 맞는데 기본적으로 중국 정부가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떠났던 외국인이 돌아서면서 자산 가격에 대한 기대나 내가 돈을 뺏기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조금씩이라도 생기게 되면은 아주 안 좋았던 부동산이 뭐 급등 이런 건 아니겠지만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정도의 사이클로는 복귀할 거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장주가 상승 추세로 복귀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 생각인데요. 중국이 내년 EPS 성장률이 되게 많이 좋아집니다. 근데 밸류에이션도 싸요. 그러면 중국은 원래 옛날 철강, 화학, 제조업 이런 게 많았으니까 밸류에이션이 쌀 때 조심해야 된다. 밸류에이션이 싸다는 얘기는 이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이익이 많이 난 상태는 앞으로 줄 수밖에 없다. 그럼 오히려 중국 같은 시클리컬한 나라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은데 밸류에이션이 비쌀 때 사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내용, 성장주가 상승 추세로 복귀한다는 뜻은 뭐냐면 그런 시클리컬한 산업이 아니라 IT, 무슨 뭐 빅텍, 중국의 이런 기업들, 막 알리바바 주가가 너무 안 좋았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성장 추세로 복귀를 하게 되면은 얘네들은 밸류에이션을 높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실적이 안 난 상태에서 주식이 빠졌던 거기 때문에 얘네가 실적이 나면서 올라가게 되면은 밸류에이션도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 싸져 있는 중국의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주가 복귀한다는 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레버리지 및 유동성이 복귀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지금 대출보다 예금을 너무 많이 하고 있고 중국 사람들 예금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도 다른 나라에서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재정 정책을 덜 쓰고 있잖아요. 내년이 되면은 중국 사람들이 조금 예금도 덜하고 대출 좀 더 받을 거고 중국 정부의 재정 정책도 되게 적극적일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레버리지 및 유동성이 복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게 이제 저희 제조업하고 맞물리는 건데 재고를 다시 확보하는 사이클로 복귀할 거다라는 겁니다. 재고가 중국도 데이터가 되게 비슷한데 미국이랑 계속 감소율이 확대가 되다가 어느 순간 감소율이 확대되는 게 이렇게 올라오는 그림이 지금 중국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재고를 축적하는 과정으로 가면서 다시 생산이 늘어난 요 사이클로 복귀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은 중국이 국제사회로 복귀할 거다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대만, 에이펙, 거기다 3월에 우크라이나 전,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시진핑도 작년 10월에 3년임을 하고 내년이면 1년이 훨씬 넘는 기간이잖아요. 이 기간 동안 계속 혼자 살 수는 없다라고 볼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국제사회로 복귀한다. 그러면 그동안 외국인들이 생각했던 또 국내, 중국의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야, 내가 주식해서 돈 벌면, 내가 부동산 사서 돈 벌면 뺏길 수 있겠다라는 걱정을 덜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6가지 복귀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중국이 내년에는 좋을 수 있겠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3번에 걸쳐서 이제 2024년 전망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시간이 다 합치면 뭐 한 4, 50분 될 것 같긴 한데 천천히 들어보시고 지수부터 이 지수와 연관되는 경제, 그 경제를 왜 저희가 소비하고 제조업으로 나눴는지 그리고 그거를 가능하게 만드는 금리 수준하고 생산성 그거까지 얘기를 드렸고 그다음에 어떤 업종, 어떤 테마를 봐야 되는지를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한 얘기까지 드렸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리포트도 한번 읽어보시고 요 3개 다 관련해서 질문, 의견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